네, 이어서 김희성 앵커가 꼽은 이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의 물류 대란이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그러니까 어저께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물류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은 물류업체, 항만 지도자, 트럭 노조, 그리고 유통업체, 삼성전자도 불려간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물류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서부 지역의 항만입니다. 그러니까 LA항하고 롱비치항 같은 경우에 미국 수입 물량의 한 40%를 갖다가 처리하는 그런 주요 항만인데 지금 현재 인력이 없어가지고 컨테이너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하고 있는 선박들의 숫자를 볼 것 같으면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140척 정도의 배가 아직 정박을 못하거나 바다 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하고 비교하면은 대략 한 3배 정도 늘어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회의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두 개 항구를 갖다가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그러니까 쉬지 않고 운영을 하도록 서로 합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롱비치항 같은 경우에는 3주 전부터 일부 부분적으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LA항까지도 그렇게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결국은 인력난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릴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제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불려간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라.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미국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그런 공급망 재편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첫걸음이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은 계속해서 아마 그 기업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공급망을 갖다가 미국 쪽에 집중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선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면서요. 네,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네. 코로나 재확산이라든가 아니면 아프간 철수 상황에서 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그러면은 네. 우리 생각에 뭐가 쇼핑이 대단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미국에 조금이라도 계셔보신 분들은 이 연말 쇼핑 시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은 요새야 물론 그 아마존 같은 온라인이 있긴 합니다만은 유통업체 앞에 네. 새벽 5시부터 그러니까 줄서 있죠. 11월 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면은 굉장히 어둡거든요. 어두운 날인데도 블랙 프라이데이 아침이 되면 줄을 섭니다. 줄을 서는 정도가 그냥 어느 정도 줄 선다가 아니고 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줄을 네, 서거든요. 거의 뭐 트럭을 가져다 놓고 네, 네, 줄을 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인들한테 있어서 연말 쇼핑 시즌은 1년의 스트레스를 푸는 그렇죠. 그런 네. 시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류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연말 쇼핑 시즌에 소비자들이 제대로 소비를 못하게 된다면은 아마 그거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큰 타격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나선 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연말 쇼핑 시즌에 문제 없겠느냐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 미국의 이 물류 대란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이렇게 심각한 물류 대란 와중에 또 그 컨테이너 부족 현상 굉장히 또 심각하다고 합니다. 말씀 좀 들어볼까요? 컨테이너 갯돈이라 그러죠. 네. 컨테이너 플러스 아마겟돈, 대혼란. 뭐 이건데 이건 컨테이너선의 운반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제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국에서 컨테이너에다가 물건을 싣고 미국에 가서 컨테이너를 내려놓고 다른 컨테이너에 물건을 싣고 다른 나라로 가는 이런 과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물건들이 바다 위에서 지금 정박해가지고 물건을 못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중국으로 오는 것도 원활하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물건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가 없어서 수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뭐 이런 컨테이너 부족, 뭐 우리나라에도 좀 큰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묻지 못할 일인데요. 뭔가 하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볼 적에 네. 미국에서 중국 오는 거는 컨테이너가 중요하지 운임이 중요한 게 아닌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 오는 물건은 거의 공짜로 네. 운임 안 받고
중국으로 실어 나를 수 있게 이렇게 이 해상 운임을 갖다 낮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한국에 보내야 될 물건을 네. 부산항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네. 상하이항으로 보내는 겁니다. 저런. 상하이항으로 보내서 거기서 네. 환적을 해가지고 네. 다시 부산항이나 평택항이나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네. 어떻게 본다면은 이 미국에서 수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가격이 더 싼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걸 두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다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항만의 경쟁력이라는 게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하고 그럼요. 한적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은 컨테이너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은 이건 역시도 경쟁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 물량으로 대부분 네. 가격이 책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 또 중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헝다 사태 계속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중국의 부동산 업계 그야말로 폭풍 전야라고 합니다. 오늘이죠 대책 회의를 갖게 네,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미국 회의, 네. 이번에는 중국 회의인데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15일 그러니까 오늘 회의가 열립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부동산 운영, 분양, 예를 들면 금융기관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오늘 대책 회의를 갖게 된다. 대책 회의는 가장 큰 이유는 헝다 사태 이후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위기 의식을 느끼고 지금 현재 대책 회의를 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로 업계가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면은 그 결과는 뻔한 거죠. 뭔가 하면 정부에다 대고 뭔가 도와달라, 뭔가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헝다 사태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얼마 전에 인민은행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24개 시중은행한테다가 지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중국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업계에 대한 이 정책 방향이 조금 완화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완화되는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열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뭔가 대책이라든지 전환점을 좀 찾을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중국의 싱크탱크하고 화상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헝다를 그냥 붕괴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다. 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실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10%에서 20%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네. 이게 아마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동산 대책 회의 결과 예를 들자면은 부동산 대출에 대한 완화 그리고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세 가지 레드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조금 풀어주는 것 아닌지 하는 이런 기대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해결된다 그러면 이거는 미봉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 큰 부채를 갖다가 잠시 뒤로 미루는 것뿐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결국은 이 부동산 부채 문제가 중국 경제에 내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회의에 참고했던 한 전문가는 비관적으로는 어디까지 얘기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우아하고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때는 이미 지났다라고 지적을 할 만큼 그러니까 정말 안전한 출구는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그런 의견도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 부동산의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이슈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도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요즘에는 한국 전쟁을 또 소재로 한 장진호라는 영화가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장진호 영화 어떤 보셨나요? 내용인지는 아시죠? 뭔가 네. 하면은 왜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쭉 네. 밀고 올라가다가 네. 1950년도 11월 달이죠. 굉장히 추운 상황에서 개마고원 부근의 장진호에서 전투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미군들이 한 18,000명 정도가
이 포위가 돼가지고 상당수가 죽고 한 네. 그런 전쟁이거든요. 그런 전투인데 이걸 소재로 해서 중국이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근데 지난달 30일에 개봉을 했고 지난 12일까지 집계를 보면 대략 한 1억 800만 명이 관람을 했다 그럽니다. 정말 참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인데 거의 저희 인구의 한 5분의 1. 우리 인구의 거의 2배. 아, 2배인가요? 그렇죠. 아, 그렇죠. 1억 800만 명이니까. 네, 1억이 네네. 넘. 네, 지금 순간 헷갈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 박스오피스 매출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43억 위안, 우리 돈으로 따져서 7,900억 원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뭐 각종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이 올해 공산당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애국심을 좀 고취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관영 매체를 통해서 좀 열심히 띄우고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 게 아닐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영화 보고 난 뒤에 그 말하자면 비판적인 글을 썼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누군가 하면은 중국 경제주간지 차이징의 부편집장을 지냈던 사람이라 그러는데 루창핑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웨이보에다가 지난 6일에 어떤 글을 올렸는가 하면은 반세기가 지났지만은 한국 전쟁. 그러니까 네. 국민들은 이 전쟁이 정의로웠는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던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 글은 바로 삭제가 되고 삭제. 네. 그리고 또 영웅열사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이 영화에 쏟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어떤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충분히 아니겠습니까? 보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 관영 매체들이 주로 영화 평을 싣는 걸 보면은 뭐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울었다,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거수격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한창 띄우는, 말하자면 어떤 국뽕의 개념. 우리 국뽕 영화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런 영화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영화를 만들었고 그 결과 국민들한테 좀 띄우는, 관영 매체를 동원해서 띄우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한국 전쟁을 소재로 했을까요? 한국 전쟁을 중국 사람들이 항미 원조라고 얘기를 하죠. 항미 원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해서 네. 북한을 도왔다라는 건데, 근데 방점은 원조가 아니고 항미 쪽에 두는 그러겠죠. 게 옳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어떤 이런 국뽕 영화를 만들 때는 다 어떤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과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국뽕 영화가 주로 어떤 거였느냐? 주로 일본 항일 전쟁, 모택동이 일본을 대항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했던 그런 걸 위주로 하는 네. 국뽕영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어떤 국민들한테 하나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적에 적개심을 품도록 해가지고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는 그런 쪽의 어떤 이 조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까지는 일본이 말하자면 그 주적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미국으로 옮겨간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이 미국을 대항하는 이런 영화가, 그리고 네. 장진호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언젠가 하면은 2018년입니다. 2018년이 언젠가 하면은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한참. 시작한 그때였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어쨌든 간에 뭐 추론입니다만은 네.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미국과의 말하자면 이 대결 내지는 갈등, 이게 단순히 곧 끝날 이런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오래 가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중국 국민들, 인민들한테 항미의 개념, 싸워 이긴 개념을 갖다가 주입시키는 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영화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결국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과 싸워서 겨뤄볼만 하겠다. 약간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중국이 미국하고 바로 맞부딪혀 본 일은 한 번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만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고, 그리고 또 사실 1989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국이 개방으로 나갔을 때 미국하고 중국의 격차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중국의 GDP가 미국 GDP의 7%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로 커졌는가 하면은 미국이 100이라고 봤을 때 중국이 거의 70에 가깝게 올라왔거든요. 네. 거의 67 뭐 이 정도까지 올라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30년 동안 미국하고 대결을 하더라도 꿀릴 것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말하자면 항미를 강조하는 네. 유일하게 미국하고 싸워서 이겨본 전투. 그러면은 이게 바로 장진호 전투거든요. 그렇죠. 뭐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그렇지만 전투만 놓고 본다면은 네. 어쨌든 간에 미군이 철수를 한 그런 전투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장진호를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네, 네. 주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